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입니다. 그런데 결재를 했습니다. 전자로 이렇게 결재를 했는데요. 그 전자 결재 내용은 뭐냐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관한 결재입니다. 이효성 씨는 지난번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죠. 여러 가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야당에서는 오관왕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예를 들어 논문 표절이라든가 위장전입이라든가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같은 것들이 5종 세트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에서 배제할 5대 배제 사항에 모두 해당된다. 그래서 이효성 씨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국회에다가 청문 보고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고 국회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서 이효성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물론 야당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좀 봐주시죠. 오늘 8월 1일이네요. 지금 녹화 시간이 8월 1일인데요. 8월 1일 날 이효성 씨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하여 취임사를 하고 있는 사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오늘 취임사에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효성 위원장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매우 중요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방송의 독립성에 대하여 이효성 씨가 언급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상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적이 됐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효성 씨는 국회의원이 2008년도 MBC 광우병 보도가 정당한 방송이었냐라고 했을 때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결함, 그리고 방송관에 관한 여러 가지 방송 철학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광우병 보도 같은 것에 대해 올바르지 못한 방송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효성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밝혔던 5대 인사 배제 대원칙 5개의 원칙을 대통령 스스로가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것으로서 즉 여러 가지 결적 사유가 있는 사람을 인사에 등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을 등용하게 되면 그 부담은 그 책임은 대통령 내가 지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효성 씨는 대통령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결점이 많은 사람을, 여러 가지 이렇게 결점이 많은 본인을 높은 자리에 임명을 해 주셔서 고맙기 때문이죠. 뭔가 나는 임명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이효성 씨는 오늘 8월 1일 취임식장에서 독립성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효성 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에 대한 빚을 진 겁니다.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사람을, 결점이 있는 이 부족한 사람을 그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혔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죠. 과연 이효성 씨가 정권으로부터
독립되게 방송통신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렵다고 봅니다. 왜? 이호성 씨는 대통령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한 거예요. 그렇게 빚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청문회에서 걸러내자고 청문회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호성 씨를 임명했고 그 비난, 그를 모두 본인이 감수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호성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빚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이호성 씨가 독립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권과 무관하게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다는 아닐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호성 씨는 그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글자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만이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호성 씨가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 드릴 말씀이 많아요. 이호성 씨는 방송 청문회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죠. 2008년도에 MBC 광우병 보도가 올바른 방송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광우병이라는 병은 있는 실존하는 병이고 그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그 방송은 올바르다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 광우병 보도가 잘못된 보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PD가,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PD가, 프로듀서가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조작했거나 왜곡했죠. 그런데 광우병은 있죠. 광우병이 있으니까 광우병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에 의혹을 제기한다, 의문을 제기한다 라고 했을 때 언론인이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그 의혹이 A인데 B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죠. 공익적이지 못하죠. 왜? 사심을 가지고 방송을 했으니까요. 의혹을 제기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증거를 조작하고 그리고 왜곡해서 보도를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보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정치적인 그 성향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그 정치적인 성향과 다른 정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공익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정성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공정성과 공익성이 없는 프로그램을 올바른 방송이었다라고 국회에서 이호성 씨가 증언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호성 씨는 방송을 공정하게 공익성 있게 끌어나갈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이호성 씨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봤더니 여기 나왔어요. 요즘 우리의 방송은 그러지 못하다. 즉 요즘 방송은 공정하거나 공익성이 없다. 옛날에 PD 수첩이 나갔을 때 PD 수첩은 공정했고 공익성 있는 방송이었는데 요즘 우리의 방송은 그렇게 공정성도 없고 공익성도 없다 라고 비판을 받아왔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비판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비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호성 씨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누가 그런 비난을 했죠? 누가? 광우병 방송이 공정했고 공익성에 충실했는데 지금은 공정하거나 공익지 못하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비판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호성 씨는 대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누가 그랬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빠져나갔어요. 그 다음 계속 읽어봅니다. 취임사예요. 이제 정상으로 돌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광우병 보도가 올바랐고 그 올바른 이유는 광우병 보도가 공정하고 공익적이었기 때문에 올바랐다. 좋은 방송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이제 옛날에 광우병 방송 상태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돌릴까요? 여기 방법을 얘기했어요. 그 과정에서, 되돌리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다 나왔네요, 여기. 최근에 시민단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MBC에서 데모했어요. 여러 번 데모했습니다. 적폐, 지금 방송은 적폐다. 사장 물러가라. 라고 데모했어요. 아마도 시민단체 속에 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현재의 노동조합도 고려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효성 씨는 노동조합도 이 시민 그 단체하고 같이 자기가 정책을 공정한 방송, 자기 나름대로의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데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을 참여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내가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시민단체들이 그러지 않았어? 시민단체들이 옛날에 광우병 방송처럼 공익적이고 공영적이지 못하다, 지금 방송이. 라고 얘기하고, 노동조합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방송사장을 바꿔야 돼. 지배구조를 바꿔야 돼. 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디어 해설을 좀 종합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였던 이효성 씨에 대한 국회 청문회 결과 많은 결격 사유가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제로 이효성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독립성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의 이효성 씨가 정권으로부터 독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가 많은 그 사람을 임명할 때는 그 비난을 본인이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효성 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빚을 많이 졌다는 겁니다. 이효성 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 이효성 씨는 국회에서 광우병 방송이 공익적이고, 그러니까 광우병이라는 것이 실존하는 병이고, 그리고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올바른 방송이었다. 그래서 공정성 있고 공익성 있는 방송이었다. 그때가 공정성 있고 공익성 있는 방송이었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한다. 그러니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바꾸느냐? 시민단체들이 또 노동조합이 이렇게 얘기한다. 옛날에 광우병 방송은 공정성이 있고 공익성이 있는 그 당시는 올바른 방송이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니 바꿔야 되겠다. 내 얘기가 아니다. 시민단체 노동조합의 이야기다. 이것이 이효성 씨가 취임식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해설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해설이 틀리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나중에 정말 내가 해설을 잘못했구나.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효성 씨에게 사과를 해야 될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송의 독립, 방송의 공정성, 방송의 공익성은 찾을 수 없습니다. 정권의 코드에 맞는 시민단체, 정권의 코드에 맞는 노동조합의 의견만으로 공정성과 공익성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옛날 광우병 방송을 했을보다 훨씬 지금 방송이 공정성 있고 공익성이 있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 점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의 공영방송이 옛날에 광우병을 방송했을 때의 공정성과 공익성보다 훨씬 더 뛰어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를 대야 합니다.
그 근거를 대지 못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그 근거를 대고 합리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 예측이 틀리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미디어 해설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